네, 안녕하세요. 네, 또 촬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그 댓글은 거의 잘 안 보거든요. 댓글에 답도 잘 안 들어드리고. 근데 이번에 댓글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뭐 어떤 글이 있나 봤는데, UDT의 이번 임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됐던 게, UDT 대원이 이제 kit박스를 가지러 잠수를 해야 되는데 잠수를 하지 않고 부표줄을 당겨서 가져왔다. 이제 그런 이제 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바닥이고 바닥이고, 여기는 이제 해수면이라고 할게요. 여기 수면. 그리고 저희가 여기가 잠수 포인트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제 첫 잠수자가 그 부표줄을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곳에 뭐 고정된 구조물이 있으면 여기다 연결을 하고, 구조물이 없으면은 무거운 추 같은 거를 놓은 다음에 이렇게 밧줄을 연결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수색을 하던가 폭탄물을 제거하던가 해야 될 때, 다음 잠수자가 어떤 시행착오 없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한 번에 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잠수는 뭐 스쿠버 장비를 착용해도 마찬가지고 시간의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표를 설치하고 이 부표 줄을 이용해서 우리가 잠수하는 포인트로 바로 가는 거죠. 그런데 바다에는 이제 조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직선으로 떠 있지 않고 이렇게 조류 방향으로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음 잠수자가 이제 입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 부표줄에다가 안전줄을 연결을 해요. 안전줄을 연결해서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잠수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스킨 다이빙을 한다. 그러면은 그 스킨 다이빙을 하면은 우리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의 제약이 너무 커요. 정말 길어야 1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시간, 올라가는 시간 다 포함하면은 뭐 5m에서 10m 그 사이는 최대 뭐 30초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요. 그 안에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킨 다이빙을 할 때는 어떤 시행착오로 겪을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어야 30초니까. 그러니까 입수를 하면은 바로 이 부표줄을 잡고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표줄을 잡고 가는 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그 UT 대원이 뭐 반칙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꼼수를 써서 더 빨리 시간을 단축하려고 했다던가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kit박스죠. 이번 인문 여기서 kit박스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들어가자 입수하자마자 부표를 잡고 이제 쭉 내려와서 획득하고 다시 나가려는 그런 계획이겠죠. 근데 UT 대원은 들어와서 이거를 잡았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추 무게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이 밧줄이 당겨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UT 대원도 좀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밧줄을 잡고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밧줄이 당겨지네? 그럼 내가 못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고, 오히려 잠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가 부표니까 뭐 수직 5m 내려가면 있다고 하네? 그럼 내려갈까? 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못 찾아요.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이제 당황하고, 그리고 잠수자는 자기가 뭐 4m를 내려왔는지 5m를 내려왔는지 6m를 내려왔는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래도 더 잠수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위에 있나? 앞에 있나? 뒤에 있나? 왜냐면 이 바다 중간은 3차원이거든요. 앞뒤 좌우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못 찾으면은 사실상 그 스킨 다이빙으로는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안 하기 위해서 밧줄을 잡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밧줄을 확인하고 잡고만 내려가야 지지 왜 밧줄을 당겼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스킨 다이빙을 할 때는 보통 오리발을 차고 해요. 근데 지금은 오리발이 없고 오히려 군화를 신고 있거든요. 군화는 추진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수영 선수들도 군화를 신고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 굉장히 헤매요. 허우적대고. 그만큼 군화를 신고 뭐 수영이나 잠수를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이 발로 안 나오니까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부표줄도 어차피 확인하면서 가야 되고 손으로 할 수 있으니까 손으로 이제 잡아 당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당겨질 줄은 몰랐겠지. 이게. 그래서 보면은 지금 내비실 대원도 보면은 잠시만요. 지금 장면이 입수를 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입수를 합니다. 입수를 하니까 바로 이 부표가 옆으로 넘어져요. 미군 내비실 대원이 입수를 하자마자 부표가 옆으로 넘어집니다. 이렇게. 그거는 미군도 요거를 잡아당기면서 갔다는 뜻이거든요. 잡아당기지 않았으면 이게 넘어질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잡아당기니까 줄이 끌려오니까 이 부표는 힘을 잃고 옆으로 넘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옆으로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져 있다가 미국 내비실 대원이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부표가 바로 서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킥박스를 획득하고 그때서야 이제 밧줄을 놓고 위로 상승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밧줄을 잡고 하는 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거다. 잠수를 할 때, 스킨 다이빙을 할 때, 수중에 내가 뭔가가 묶여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반칙을 해서가 아니고,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 논란이 된 게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선박에 올라탔다. 그건데 전속대로 하면은 총기를 당연히 가지고 가고 경계를 하면서 진입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근데 저희 UET 대원들은 그 선박에 더 이상 대항군이 있지 않다고 확신을 했으니까 놓고 올라갔겠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의심이 있었으면 당연히 총을 가지고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어떤 이유로 더 이상 대항군이 없다고 확신을 했냐. 여기부터는 이제 제 추측인데 뒤에서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앞서가는 팀을 계속 관찰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거리 차이를 확인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앞팀에서 발생하는 일을 관찰할 필요는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현재가 곧 우리에게 닥칠 미래니까 이들에게 발생하는 일은 좀 있으면 우리에게도 발생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뒤처지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대처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하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2명이 올라갔는데 더 이상 총격이 발생하지 않고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그걸 보았을 때 UET 대원들은 없다. 대항군 더 이상 없구나. 총격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이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실전이었으면 뭐 다 죽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전이었으면은 총을 놓고 가라고 해도 다 들고 갑니다. 예. 그게 자기 생명줄인데 어느 대원이 총을 놓고 다니겠어요. 실전이었으면은 물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전인 경우에도 총 놓고 선박에 등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게 어느 때냐면 저희가 이제 최전방에 있으면은 이게 우리나라고 이게 NLL이면은 선박이 그냥 유유 이렇게 떠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여기에 묶어놨는데 밧줄이 끊겨가지고 내려오던지 아니면 원래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이제 실종이 되고 그냥 배만 둥둥 떠 있어서 내려오던지 아니면은 뭐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내려오던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서 선박 검문 검색을 다 합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뭐 그 어부를 가장한 군인 또는 간첩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그 배 내부를 전부 다 검문 검색을 다 해요. 그런 다음에 뭐 이상 없다 싶을 때 이제 관련 부처에 이제 인계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배에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딱 판단이 되면은 그냥 이제 배만 둥둥 떠내려왔다.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총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총기를 소지하고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것 또한 총격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뭐 실전이라면 실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실전이라고 100%다 총기를 소지하고 간다.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UET 대원들은 이제 그 안에 더 이상의 대항군은 없다. 확신을 하고 그다음에 등선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된 게 그 다음에 이제 네이비실 대원은 그 마스크 수경을 말하는 건데 이 코까지 다 가려주는 수경을 말하는 건데 마스크를 UDT 대원만 쓰고 네이비실 대원은 쓰지 않았다.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원래 잠수를 할 때 마스크는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해요. 바다에는
이물질이 정말 많거든요. 뭐 나뭇가지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있을 수 있고 또 수압도 있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되는데 UET 대원으로서는 마스크를 지급받았을 때 모든 팀한테 당연히 주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우리한테만 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이비실 대원이 마스크를 안 쓰고 간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긴 해요. 근데 마스크를 만약에 제작진이 정말 UDT만 줬다면 그거는 조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게 패드를 놓쳤는데 저도 이제 그거는 봤어요. 방송 볼 때 패드를 놓쳐서 패드를 떠내려가는 거 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다시 패드를 돌아왔냐에 대해서는 저도 방송에서 언급이 안 돼가지고 그냥 당연히 UET 대원에 가서 뭐 IBS를 돌려서 가져왔든 아니면 폭탄을 가질러 갔을 사이에 밑에 있는 대원들이 가질러 왔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승부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송을 내보냈을 것 같은데 안 내보냈다. 그러면은 제작진이 갖다 준 거 아니냐. 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UET 대원이 제작진한테 저것 좀 갖다 주세요라고 먼저 요청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UET 대원들이 뭐 어떻게 세 개로 하든 아니면 돌아가면서 그거를 뭐 확보를 해서 하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작진에서 갖다 줬다면 그거는 제작진이 또다시 쓸데없는 간섭을 한 거다. 제가 저번에 권총 사격할 때 안전 풀어주는 거 그거는 좀 과한 간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과한 간섭을 넘어서 이거는 거의 뭐 승부조작급이죠 거의. 그거는 가만히 놔뒀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UET가 이겼고 이거를 제작진이 가져다 줬다는 그 확인이 되면은 UET는 그냥 패배한 걸로 했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UET가 어차피 졌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네. 어차피 져가지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안의 저반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서 했다. 미 네이비실보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봤는데 이게 제가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IBS는 그 육상에서 자동차를 주차하듯이 그렇게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바다는 흔들리고 있고 파도가 치고 있고 더군다나 키잡이 그러니까 핸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원들의 노를 젓는 거 힘을 조절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해안은 항상 마지막에 파도가 부서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밀려온다든가 아니면 방향이 이렇게 비스듬히 쓸려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라도 뭐 미 네이비실이 접안한 곳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두고 접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좀 과하다. 그렇게 비판을 하신다면 그것도 또 비판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또 제 댓글에 보면은 뭐 부대를 망신시켰다. 부대 이름에 먹칠을 했다. 뭐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 저도 당연히 같은 생각이고 제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예비역도 쟤네들이 우리 부대 이름에 망신시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갔으니까 열심히 하고 뭐 다치지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 응원하는 입장이지 뭐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됐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쟤네들 때문에 망신살이다 막 이런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또 그리고 댓글 중에 UDT가 진정한 가오충이다 막 이런 댓글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괜찮은데 이제 현역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허무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오만으로 총탄이 날라오는 곳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오만으로. 저희가 이미 10년이 넘었지만 아덴만 작전에서 그 해적들하고 엄청난 총 교전을 통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UET 대원들이 실제 총상을 입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총탄이 반발하는 곳에서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입해서 완벽하게 적들을 다 제압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살려서 왔단 말이죠. 또 그렇게 국민들을 완벽하게 살려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게 가오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사명감이 있어야 가능한 거. 이미 10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지금 현역들은 내일 당장 그런 일이 발생해도 또다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예능 프로에서의 어떤 그 한 가지 모습만 보고 우리 부대 현역들이 조금 싸잡아서 이렇게 매도당하면 좀 허무할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훈련하고 있을 텐데 뭐 훈련을 하나 안 하나 월급 똑같거든요. 추울 때 추워서 훈련 안 하고 더울 때 더워서 훈련 안 하고 그래도 월급 똑같아요. 총탄이 발생하는 곳에 안 들어가도 월급 똑같아요. 뭐 파병수당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같으면은 파병수당 줄 테니까 총탄 있는 거에 너 들어가 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티가 뭐 진정한 가오추나 이런 거는 조금 너무 과한 그런 댓글 같고, 그리고 왜 실전처럼 하지 않았냐 이런 글들도 좀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보여? 응? 응? 보여? 잠깐 멈췄다 가세요. 어때? 방금 전에 이번 미션을 처음부터 하면은 대원들이 여기서 뛰어와서 알베스를 획득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알베스를 타고 침투를 한다고 하면은 이 알베스를 숨겨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람을 다 빼서 물 속에 떠지 않게 추 같은 거 함께 숨겨 놓던지, 아니면 바위 밑 같은 데 숨겨 놓던지, 아니면 여기 모래 있으니까 모래도 덮어 놓던지 그런 식으로 숨겨 놓거든요. 근데 멀쩡하게 바람까지 다 들어간 알베스 두 대가 딱 있어. 근데 여기까지 뛰어와서 알베스를 획득했는데 페달은 또 어이없게 여기 있네. 그것도 페달 있는 데까지 또 뛰어와요. 네, 뛰어와. 그런 다음에 그럼 페달을 확보했으면 여기가 목표 지점이면 여기서 배 진수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굳이 또 여기까지 뛰어옵니다. 또 네? 여기까지 뛰어와서 여기서 진수를 해요. 이게 도대체 실전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또 여기서 아이베스를 타고 진입을 합니다. 접근을 해요. 근데 대낮이야. 우리가 아이베스를 써서 침투를 하는 이유는 은밀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은밀히 침투하기 위해서. 그 모터가 있는 보트를 쓰면 그 모터 소리로 인해서 발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은밀히 침투하기 위해서 아이베스를 타고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낮이야. 그러면 소리가 안 나더라도 그냥 눈으로 다 보이죠. 그러면 아이베스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베스가 검은색인 이유는 거의 대부분 다 밤에 작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은색인 거거든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한 대낮에 이렇게 침투를 해. 그러면은 이거는 적발되면 임무 실패는 당연한 거고 그냥 죽는 거거든요. 아이베스로 도망도 못 쳐요. 그냥 발각되면 죽는 거야. 그거를 이제 대낮에 합니다. 여기 대항군을 죽이고 이 폭탄이 또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폭탄을 뭐 하려고 해제합니까? 그냥 알아서 터지게 놔두면 대항군 죽. 근데 또 어이없게 이 폭탄의 키는 또 수중에 있대요. 수중에. 이거를 가지고 와서 폭탄을 또 가지고 와서 요렇게 갑니다. 그냥 요렇게 가면 되죠. 우리가 가지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 미션 자체가 실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전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과정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과정들은 부대별로 승패를 나누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일종의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과 전혀 유사하지 않은 미션을 주고 어떤 실전성을 바란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분도 좀 이해는 가. 그러니까 뭐 출발 드림팀 하냐 뭐 이런 댓글도 있던데, 우리가 뭐 특수부대 예비역들 불러가지고 출발 드림팀 누가 잘하나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강철부대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특수부대 대원들이 특수부대에서 하는 임무 중에 일부분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은 안 보이고 빨리빨리만 봤으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을 거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해요. 우리 UT 대원들이 처음에 뒤처지다 보니까 빨리 저거를 따라잡아야 된다, 이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디테일한 모습들, 실제 작전같이 우리 대원들이 임하는 모습들을 이제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번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다음 기회가 되면은 그때는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첫 라운드니까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또 전술적이 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UT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리뷰를 또 다시 리뷰하게 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